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생각해 볼 주제는요. 이제 반대로 이제 바닥에 왔을 때는 어디가 바닥일까? 이제 올라왔을 때는 여기가 고점일까? 예, 이제 그 문제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고점 파악하는 방법. 사실은 뭐 어떻게 간단하게 보면은 이제 저점 파악하는 방법의 반대예요. 음, 약간 뭐 이제 반대인데. 자, 이제 고점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이제 궁금한 게 이거잖아요. 여기가 고점일까? 고점이 아니라면은 저 위에 이제 더 저기 이제 고점이 있다는 얘기니까 팔면 안 되겠죠. 예. 음, 먼저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테슬라의 이제 과거 이 차트를 보는데 보통 이제 차트가 무용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다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뭐냐면 그 차트에서는 이제 패턴이라는 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패션이라는 것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유행이잖아요. 1990년대의 차트와 2024년도의 차트에서는 전반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좀 유행이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제 유행 속에 보면은 이제 어떤 패턴이 있어요. 오늘 패션 얘기는 안 하고, 그러니까 차트는 패션만 있는 게 아니다. 아니, 패턴만 있는 게 아니다. 이 패션이라는 것이 있다. 유행이라는 것이 있다. 이 얘기도 이제 차트 하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많이 하려면 좀 머리 복잡하니까 이건 패션을 빼고. 자, 그러니까 최근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테슬라의 최근 연도에 이제 고점을 형성했을 당시의 모습에서 보면은 이 헤드앤드 숄더형을 보인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고점이 어떻게 이제 형성이 된다면은 그러니까 여기가 고점이 될 수도 있고 뭐 저기가 될 수도 있고 저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제 어떻게 이제 고점이 형성이 되는지를 이제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고점을 형성하는 듯 하다가 뭐 이렇게 딱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 이제 장기간의 레이스가 나올 수도 있죠. 그래도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중요한 시점이죠. 예. 그래서 그 매도 잘하는 사람이 주식 구단이라는 말이 정말 맞아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바닥에 잘 사도 매도를 잘못해 버리면은 수익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바닥에 잘 샀는데 예, 어, 매도를 못하면은 뭐 잘못하면은 여기서 산 사람하고 수익이 비슷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헤드앤드 숄더형이 또 나오는지 잘 보시라. 자 보시면은 이런 것도 다 헤드앤드 숄더형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헤드앤드 숄더형, 여기도 헤드앤드 숄더형. 예. 삼산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헤드앤드 숄더형. 예. 그리고 그 전에도 보시면은 거진 다 헤드앤드 숄더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쭉 급등을 하고 나서요. 음봉으로 그러니까 양봉으로 쭉 급등하고 음봉으로 쭉 내리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예. 음봉으로 내리려고 하다가 반등하고 그러다가 이제 저항을 만나서 이렇게 무너진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음봉이 쭉 나오지만 반등 한번 나왔다가 떨어지죠. 어, 여기도 쭉 급등했다가 음봉 나오지만 반등 한번 했다가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테슬라의 그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거진 빠짐없이 양봉으로 쭉 올라갔다가 음봉으로 쭉 내려오는 이런 케이스는 거의 없었다. 거의 없다가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네, 아예 없고요. 근데 이제 이 주식이라는 게 이제 애물단지고 좀 애꿎은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내내 3년, 4년 동안 이런 일이 없었는데 어, 이번에도 그럴 리 없을 가능성은 높아요. 확률은 높은데 그냥 음봉으로 다시 쭉 해서 원 제자리까지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좀 두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고 그냥 나는 그냥 이렇게 오르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오르고 있을 때 나는 이 정도 수익이면은 매도를 한다. 그래서 뭐 분할 매도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더 올라가면 또 매도하고 뭐 그런 식으로 분할 매도해도 되고요. 그런 전략을 쓰시는 분도 있고 그냥 한 번에 사서 한 번에 판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좀 더 두고 보는 거죠. 음. 아니 한 번에 사서 한 번에 판다 하시는 분들은 한 방에 딱 팔아버리고 그냥 오르는 중에 아직 고점이 확인이 안 된 상태죠. 그래서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네, 결론은 이번에도 헤드앤드 숄더형이 나타날 헤드앤드 숄더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100%는 없다. 100%는 없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타짜 영어에 보면은 항상 문은 등 뒤에서 항상 문은 등 뒤에서 닫힌다. 이 말은 뭐냐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내내 그러다가 하필이면 내가 매매한 여기에서 하필이면 이때 그냥 음봉으로 주르륵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일이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주식을 하다 보면은 내내 멀쩡하다가 하필이면 내가 매매한 날 제가 이런 적이 있어요. 예전에 한국 주식 그 어떤 주식이더라? 이화전기인가 그 회사에 이트론 이트론인가 이걸 매매를 했는데 상한가 따라잡기를 했어요. 근데 좀 이게 초반에 샀어요. 이제 그래서 한 10% 정도 수익이 나서 매도를 했는데 1시간 뒤에 매매 정지가 딱 걸리면서 상장 폐지 심사를 딱 해버리더라고요. 예. 와, 깜짝 놀랐죠. 예. 그래서 내내 뭐 멀쩡히 오다가 왜 하필이면 내가 매매한 날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기는가. 그래서 완전히 그냥 정말 심장이 멎을 뻔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식이 그래서 도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음. 내내 멀쩡하다가 내가 매매하면 그때 이상하게 이런 일이 생겨요. 음. 그래서 이번에 아마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뭐 확률은 낮지만 반등 한 번조차 없이 그냥 음봉으로 상승의 제자리까지 돌아오는 음봉으로 쭉 내리는 이런 거. 그러면 여기가 이제 고점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이 생길 것 같다 하면 그냥 바로 여기서 고점이나 하고 팔아버리는 거고 이건 정말 주식 고수 중에 초고수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아마 90% 이상의 확률로 헤드앤드 숄더형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헤드앤드 숄더형이 그 나타나는지 헤드앤드 숄더형 나타나는지 잘 지켜보자. 이런 거죠. 여기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헤드앤드 숄더형을 만들려고 하다가 신고가를 내면서 더 올라가 버렸죠. 그리고 뒤쪽에서 이렇게 무너져 버렸죠.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헤드앤드 숄더형이 나타나게 된 것이고, 그래서 고점을 확인하는 방법은 헤드앤드 숄더형이 있다. 근데 저점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방에 딱 올라가 버리죠. 뾰족하게
딱 하루밖에 기회를 안 줘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종목의 차트를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종목마다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종목 특성인데요. 그래서 이 종목은 그러니까 차트를 딱 보면서 이 종목은 이런 특성을 띠고 있는 종목이구나. 그런 것을 파악하는 거죠. 과거에도 보시면 테슬라가 저점을 찍을 때 그냥 하루 딱 찍어버립니다. 그냥 바로 이제 올라가 버립니다. 하루 딱 찍어버리고 여기서도 그랬고요. 이번에도 또 어김없이 이제 그냥 하루밖에 기회를 안 줍니다. 바닥은. 그건 뭐냐면 세력들이 바닥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그 개인들에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지 않다. 뭐 이렇게까지 또 한번 또 넘겨 짚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는 좀 이런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죠. 또 어떤 서프라이즈적인 뉴스 같은 것이 또 많이 나오는 종목이고 뉴스가 항상 많고 그래서 뉴스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는 그런 주식이다. 아마 그 어떤 종목보다 어쩜 이렇게 매일매일 뉴스가 매일매일 쏟아지는 이런 종목이 있나 놀라울 정도로 매일매일 뉴스가 나오고 그거에 의해서 그 주가가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차트를 보면서 이 종목의 그러니까 차트를 보는 이유가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거예요. 이 종목의 이제 특성, 특성을 이제 파악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어떤 주식 차트 공부를 하지 않고 예를 들면 뭐 이런 경우에 차트만 가만히 바라보면서 이게 어떻게 될까라고 아무리 생각을 장시간 해봐도 주식의 실력은 그렇게 늘지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 알고 있는 지식을 그러니까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식의 어떤 바탕, 기본 지식의 도서관, 풍부한 지식의 도서관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바탕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뭔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뭔가 뭐 어떤 느낌 같은 거, 그러니까 알아챔, 알아챔이라고 하는 게 좋겠죠. 알아챔 이런 것을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기본적인 그러니까 풍부하게 아주 폭넓게 갖고 있는 주식 차트에 대한 지식, 아주 다양한 패턴들, 또 거래량은 뭐고, 또 상승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또 이 시간이라는 개념은 무엇이고, 가격이라는 개념은 또 무엇인가. 이런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의 사람이 아주 집중을 해서 몰입을 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주가의 어떤 미래를 알아맞추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생각을 한다 해도 결과가 좋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것을 예를 들면은 당구로 한번 이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자, 공을 이렇게 놓고 여기 공이 있는데 이 공을 아주 스치듯이 맞추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아주 스치듯이 맞추기도 하고 뭐 2분의 1을 맞추기도 하고 뭐 3분의 1을 맞추기도 하고 심지어 뭐 8분의 1까지 아주 세밀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걸 다 이제 그 맞추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이제 어떤 당구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그냥 계속해서 그냥 뭐 계속 열심히 쳐보겠죠. 자, 그러면 1월 1일 어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똑같이 당구 실력이 똑같은데 시작을 했어요. 근데 A라는 사람은 그냥 뭐 많이 쳐봐야지 알아.
많이 쳐봐야 돼. 막 이렇게. 이건 뭐 그냥 많이 쳐봐도 감각으로 익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왜냐면 배우려고 하지를 않는 거죠. 예, 배우려고를 하지 않아요. 왜냐면 머리 아프고 예, 머리 복잡하고 힘드니까. 그래서 그냥 감각적으로 익히려고 많이 쳐서 이런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은 자꾸 원리 같은 걸 파고드는 거예요. 예, 당구공은 몇 센치, 둘레가 몇 센치고 어떤 재질로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당구공이 이렇게 굴러가는 이런 뭐 바닥에 쳐는 뭐 어떤 재질이고 당구 큐대는 또 어떻고 그래서 이 얇게 맞추기 위해서 이 공을 때리면은 뭐 힘의 뭐 이제 뭐 작용 반작용의 원리부터 해갖고 이런 걸로 해서 아마 처음에는 그냥 막 치는 연습을 많이 하는 사람이 빠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지식, 예, 원리 예, 이런 것을 이제 파고들으시는 분이 나중에 아주 이제 멀리 이제 제대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연습을 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계속 연습만 많이 하게 되면은 빨리 그러니까 어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장시간의 후에도 큰 어떤 뭐가 없을 수가 있죠. 그런데 생각을 하면서 친다. 생각을 하면서 친다. 내가 배운 것을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친다. 그러면은 뭔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치는 거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식도 똑같아요. 생각을 하면서 꼼꼼히 노트를 적고 예, 연구를 하면서 그다음에 주식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상승하고 하락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막 학습을 하고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처음에는 좀 더딜 수가 있지만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발전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번에 내가 수익을 냈을 때 내가 왜 수익을 냈는가 그리고 손실이 났을 때는 내가 왜 손실이 났는가 그것을 꼼꼼히 자꾸만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친구들하고 이제 처음에 이제 고소득을 쓸 때, 나 고소득 잘 못 치는데, 그냥 하면서, 도박은 돈 잃고 하면서 배우는 거야. 하면서 배우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치고, 예, 그냥 하면서 배운 사람은 별로 없어요. 자기들은 아주 꼼꼼하게 배워놓고, 누가 물어보면 자신들의 갖고 있는 지식은 비밀로 하면서 그냥 막 많이 해보면 알아 하면서 배우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람들 사는 세상을 보면은 참 그런 면이 좀 오묘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쩔 때 보면은 굉장히 막 다른 사람들 막 어디 사고 나면은 막 다들 달려들어서 차 안에 있는 사람을 막 구출하고 막 위험한데도 막 그렇게 이타적인 행동을 보일 때도 있고, 그런데 또 어떨 때 보면은 또 사람들이 아주 그냥 이렇게 굉장히 이기적으로 막 비밀도 많고, 상대를 막 자꾸 속이려고 하고, 그리고 자신이 상대를 속이려고 하는데, 그러한 어떤 얕은 수라고 하죠. 얕은 꼼수 같은 거 있죠. 근데 상대가 뻔히 알거든요. 근데 뻔히 아는 그 면전 앞에서 그렇게 막 자꾸 어, 이렇게 이제 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음, 음, 그러니까 이제 주식도 주식도 그래요. 주식도 이제 주변 사람들 뭐 친구분들끼리 막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냥 뭐 매매하면서 배우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막 하고 그리고는 자기는 집에 돌아가서 밤새도록 주식 공부를 합니다. 네.
그 주식시장에서 있다 보면은 참 별의별 일 많아요. 뭐 친구들끼리 소주 마시다가 뭐 누가 뭐 사갖고 뭐 돈 많이 벌었다고 하고 그러면 막 친구가 잘 되면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난 뭐람 하면서 기운이 떨어지면서 어, 흥 잘난 척하네 뭐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음. 이게 이제 뭐 해리성 성격장애라고 하기도 하는데 자 그래서 어차피 저희 방송은 뭐 고수분들은 많지 않고 이제 대부분 이제 보통 분들이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이 주식 시장에 오셔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눈과 귀로 접하게 되는 것들은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로 조심할 필요가 있고 또 사람들이 이제 이러한 어떤 이기적인 성격들이나 이런 것들 또 뭐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은 뭐 비밀로 한다던가 또 이렇게 유튜브 방송 보면은 좀 굉장히 솔직하지 못하게 그 방송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게 자기가 솔직하지 않아야지 사람을 속여야지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자기 자신한테 막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온갖 일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 이제 주식시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 하니까 그런 거를 접하면서 뭐 주식은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막 이렇게들 다들 막 생각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한번 이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점검해 볼 필요 있고 어, 혹시 내가 그냥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감각적으로 뭘 잘해야지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뭔가 감각적으로 그냥 많이 하다 보면 늘어. 공부하기 싫어.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늘어. 이런 식으로 그 하시려고 하는 건 혹시 그런 건 아닌가? 예, 그런 걸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 제가 이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말하는 사람의 그 뉘앙스나 목소리 톤 예, 이런 거에 의해서 아 나 저 사람 말투가 마음에 든다. 그래서 그 채널을 이제 열심히 보게 되는데요. 나랑 좀 잘 맞는 것 같아. 예. 흔히 이제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예. 그 B급 이제 유튜브 보면은 이제 B급 문화가 많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B급인 사람, B급 문화를 좋아하는 B급인 사람이 자기 성향이 맞으니까 이게 서로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농담도 뭐 B급 농담 막 이런 거 막 하는 거. 예. 그래서 이렇게 평소에도 보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농담 같은 거 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코미디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예. 막 SF 영화 막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막 그렇죠. 그건 뭐냐? 유유상종인 거예요. 네. 코미디 영화는 우리가 볼 때 머리를 쓸 필요가 없죠. 예. 그래서 머리를 조금이라도 쓰면은 머리 아프고 복잡해요. 예. 어떤 분들이냐? 예. 있죠. 그런 분들. 네. 어쨌든 제 목소리하고 제 말투 이런 거에 집중을 하지 마세요. 음. 제가 말을 하는 내용 한마디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보세요. 달. 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혹시라도 제 말투가 좀 이렇게 저음 톤이고 좀 말이 좀 느리고 느끼하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어, 난 이 채널이 마음에 안 들어 하고 이제 가버리신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이게 겉 포장이잖아요. 예. 그래서 내용을 좀 인내심을 가지시고 예. 저도 제 목소리 제가 가끔 듣다 보면 저도 제 목소리가 좀 느끼할 때가 있어요. 예. 하지만 내용을 보세요, 내용. 예. 인내심을 가지시고 어차피 이 주식 채널은 이게 우리가 재미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같이 어쨌든 돈을 벌어서 경제적 자유를 얻고 하루라도 빨리 은퇴를 하고요. 노동에서 해방이 되어서
노동 해방이 되어서 예, 정말 좀 인간 본연의 자세로 사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음, 그런 것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채널이란 말이죠. 그리고 젊음도 짧아요. 예. 그리고 뭐 50대만 넘어도 자꾸 어디 여기저기 막 아프고 뭐 약 먹고 다니고 막 그런 사람들 많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집중을 해서 젊은 나이에 성공을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인생을 어떤 단순한 노동으로 시간을 보내지 말고 그 이상의 어떤 뭐랄까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이 존재에서 우리가 이제 삶이라는 것을 살고 있는데, 이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 또 어떤 것인가, 이런 거에 또 집중하고 또 독서도 많이 하시고 예, 이런 쪽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좀 재미있고 보람찬 인생을 이제 보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재미로 보는 채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달을 가리키면 저 손가락이 손톱이 긴지, 그러니까 꼭 그렇게 삐뚤어지로 나가신 분들이 있어요. 달을 가리키면 뭐 손톱이 뭐 긴지 뭐 손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그러니까 자꾸 막 그렇게 뭐랄까 좀 이렇게 뭐랄까 좀 끙짜 놓는다고 하죠. 근데 이런 것은 본인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놓칠 수가 있어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오늘 좀 장황하게 말씀드렸고요. 이게 앞으로 더 올라갈 겁니다. 이런 예상.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예,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아주 소수의 사람이, 그러니까 이 방송을 만약에 뭐 600명이 본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요, 하락하지 않고요. 지금 많이 올라갔으니까 하락할 것 같죠? 아닙니다. 계속해서 급등해서 300도 뚫고 올라갈 거예요. 이런 형상이 나타날 거예요.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하면 자동 반사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딱 이렇게 만나면은 뭔가 누가 상대가 뭔가 이렇게 좀 자신만만해 하잖아요. 그러면 기분 나빠. 이렇게 자동 반사적으로 이 보이는, 왜냐면 저 잘난 체 하네. 예, 잘난 체 하네.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음. 잘난 것들 참 보기 싫어. 막 이러고 막 이런단 말이죠. 음. 어 근데 이제 그렇다는 거죠. 예. 근데 만약에 600명이 본다. 그러면은 이게 뭐 앞으로 이렇게 급등할 겁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정말인가요? 지금 사야 되나요? 예. 잘난 체 하네. 주가 예측하고 앉아 있네. 막 이렇게 글을 다는 사람이 몇 명이냐? 이 중에 5명이 있어요. 5명. 5명. 그래서 제가 이제 댓글을 잘 안 보는데, 예. 그리고 이렇게 과감하게 주가 예측을 해드리기가 가면 갈수록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런 점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뭐 조회수나 그 이제 멤버십 회비 이런 거에 좀 연연하지 않는 편이라서 그래도 뭐 과감하게 얘기하는데요. 과감하게 한번 얘기하자면, 예, 이 랠리는 생각보다 길어질 거다. 예, 그래서 올해 안에 이제 여기도 뚫고 300도 뚫고 올라가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급등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짐 폭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급등하고 나서 이렇게 짐 폭이 큰 이런 조정보다는 아주 뭐 이렇게 이런 식의 조정을 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조정이 있다라면, 조정이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그만큼 이제 그 상황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정하는 경우가 있고, 예, 뭐 이렇게 조정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조정을 상승하면서 이렇게 조정을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케이스가 나타날 것 같다.
왜냐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가가 다시 이렇게 내려와 오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그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하락은 오지 않죠. 음. 그리고 뭐 여기서도 그래요. 이제 급등했을 때 다들 많이 내려오기를 기다렸지만 막상 그렇게 해서 왔어요? 오면 안 사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정말로 간사하죠. 예. 올라갈 당시에는 요만큼만 내려오면 내가 참 좋겠다, 사야겠다. 예. 근데 막상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내려오면 안 사요. 음. 근데 간사하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어, 사람이 내가 걱정이 많고 걱정이 많아서 내가 걱정을 하는데 걱정을 많이 한다고 어, 당신이 왜 나한테 뭐라고 그래? 내가 걱정이 많아서 걱정을 많이 해서 걱정을 하는 건데 어, 걱정도 내 마음대로 못 하나? 예,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이게 사람이 그 속이 이렇게 꼬인다고 하죠. 예. 근데 이제 살면서 이런저런 일 많이 당하고 사기도 당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겪다 보니까 이제 그 뭔가 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자존심에 매달리게 되고 그다음에 히스테리성 이제 성격 장애를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나는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근데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언제 어디에서 갑자기 어떤 공격이 들어올 수도 올지도 모르고 내가 갑자기 아플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극복의 대상이지 그냥 계속 이러고 살아야겠다 이러면 안 되겠죠. 음. 그래서 이런 성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주식 매매하기도 참 어려워요. 예. 그 주식 매매라는 것은 오픈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양면성을 다 생각을 해야 되고 예, 열린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고 어, 그래서 이 마인드가 주식은 오픈 이 정말 거의 다 90%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이 오픈 마인드를 하셔야지 매매로 돈도 많이 버시고 또 뭐 좋은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여행도 다니고 예, 노동에서 해방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앞으로 또 차차 더 얘기해 드리고요. 자, 감사합니다.